오로성은 로브루치를 파견하여 모르건즈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통과시켰고, 피터는 곧바로 로브루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피터의 부름을 받은 로브루치는 곧바로 마리조아로 향합니다. 판기아성 내부에 도착한 로브루치는 피터를 아련하게 되었고, 곧바로 무릎을 꿇으며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피터는 알다시피 이번 전쟁이 우리 세계 정부의 입장에는 그리 유쾌한 전쟁은 아니었다. 또한 도플라밍고가 마리조아에서 천룡인을 학살한 사건은 세계 정부의 입장에서 근 수백 년간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 헌데 그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테지. 세계 정부가 신용을 잃는 것은 물론 전 세계 각지에서 혁명이 일어날 걸세. 라고 말했고, 로브루치는 허면 신문사를 매수하여 정보를 통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샤본디 제도에서 중계가 되었다곤 하나 사실상 후반부부터는 중계 상황이 좋지 않아 제대로 된 화면이 송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 기자만을 통제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그래, 하지만 딱 한 명이 문제다. 어떠한 협박도 보상도 통하지 않는 남자가 있지. 신문왕이라고 불리는 모르건즈. 라고 말했고, 로브루치는 확실히 그 남자라면 까다롭군요. 모르건즈가 받고 있는 신용도는 상상을 초월하니 더군다나 그자는 빅뉴스에 미친 자라 사실상 통제하기도 불가능하고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좌시할 수만은 없다. 그 녀석의 목숨을 걸고 최후의 협상을 진행하고 만약 거부한다면 그 녀석을 죽여라. 그리고 모든 죄는 해적 녀석들에게 뒤집어 씌워라. 라고 말했고, 로브루치는 피터의 본 목적을 깨달으며 통제되지 않는 스피커라면 꺼버리는 게 답인 건가?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후 사이퍼풀 특유의 가면을 쓴 이후 곧바로 모르건즈를 암살하기 위하여 떠나갑니다. 모르건즈는 제2의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매우 흡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 무적의 집단 해군이 무너지다니 밀짚모자를 높이 전설의 조이보이라 이거냐. 수백 년간 바다의 패자로서 군림하던 해군의 패배는 빅뉴스다. 어떠한 회유나 협박이 들어와도 이 뉴스를 철회할 수는 없어.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밀짚모자 일당을 주축으로 한 해적전함이 해군본부와의 대결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두며 사보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는 뉴스를 전 세계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한 세터는 매우 분노하며 모르건즈 이 벌레 자식이 감히 로브루치는 무얼 하는 건가? 라고 소리쳤고, 나스조로는 다행히도 천룡인 학살 사건과 우리의 참전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모양이요. 하지만 그 녀석의 정보력이라면 조만간 파악하고야 말겠지. 이미 천룡인 학살 사건은 각국의 왕들에게는 퍼져나가고 있고 우리의 참전 역시 눈으로 확인한 해적들이 많으니. 라고 말하며 천룡인 학살 사건과 오로성의 참전 역시 퍼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고 크로스 길드에서 소스를 흘리게 되며 모르건즈는 세계를 뒤흔들 정보를 손에 넣게 됩니다. 크로스 길드는 밀짚모자 일당의 동맹군으로 제2의 정상일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미호크, 크로코다일, 버기, 도플라밍고가 활약하며 우라노스를 탈취함은 물론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미호크를 포함한 대다수의 부하들이 임펠다운에 수감되게 되며 크로스 길드는 사실상 가장 큰 전력을 잃게 되었고, 크로스 길드가 해군에게 현상금까지 건 상황이기에 크로스 길드는 세계정부의 표적 1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슬픔에 잠긴 듯한 모습을 보이며 눈물을 흘리며 미호크의 사진을 보며 크흡 매눈 나의 가장 충실한 부하였는데 라고 말하며 오해를 하고 있었고, 크로스 길드원들은 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역시 캡틴 버기, 부하를 잃은 슬픔에 눈물을 흘리다니 저분은 로저와 흰수염의 앞에서도 항상 당당했다고 하는데 저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면 우리가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담배를 피며 이거 원 사이비 교주나 다름없군 이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웃음을 지으며 훗훗훗 운도 능력이라고. 그건 그렇고 매의 눈을 납치한 대가는 치르게 만들어야지. 세계정부 녀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보를 흘리는 거다. 천룡인들은 결코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한다고. 라고 말했고, 크로코다일은 역시 천룡인이라 잘 아는 거냐 라고 말하며 도플라밍고를 놀려주었고, 도플라밍고는 발끈하며 함부로 주둥이 놀리는 건 여전하군 이라고 말하며 시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크로코다일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버기가 이를 막아서며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냐? 도플라밍고, 천룡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보가 뭐냐? 라고 물었고, 도플라밍고는 천룡인들은 하계의 인간들과 같은 공기조차 마시기 싫다는 이유로 특수한 헬멧을 쓰고 다닌다. 헌데 그 인간에게 자신들이 학살당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다면 그들은 수치심에 잠조차 이루지 못할 테지 라고 말했고, 버기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기얏 하하하 역시 전 천룡인답군. 천룡인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했어. 근데 그 소식을 어떻게 전 세계에 뿌리지? 라고 말했고,
말했고 크로코다일은 그런 거라면 적임자가 있지. 모르건즈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단 하루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철룡인 학살 사건에 대해 알게 될 테지 라고 말했고 크로스길드는 모르건즈와 접촉하기 위하여 이동합니다. 빨간머리 해적단은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여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성공합니다. 특히 샹크스가 마리조아에서 피거랜드 갈링성을 막아서며 버기와 도플라밍고가 우라노스를 탈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며 우라노스를 성공적으로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 빨간머리 해적단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불판을 벌였고 세계정부에 잡혀간 자신의 동료들과 전우들을 떠올리며 추후에 있을 세계정부와의 최종전에 대한 전의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술을 들이마시고 있었고 럭키루 야소똥도 웃음을 지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은 담배를 피며 무언가 착잡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샹크스는 벤베크맨에게 술을 건네며 어이 베크 마시라고 기분 좋은 날이지 않냐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정말로 갈 셈이냐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능청을 떨며 응 어디를 말이냐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술을 들이마신 뒤 다른 애들은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고 전쟁 막바지 검은 수염이 전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봤다. 너도 그 녀석을 응시하고 있더군. 그리고 그때 너의 표정은 마치 사냥감을 탐내는 맹수의 눈빛이더군. 신시대를 위해선 검은 수염이라는 변수는 너무 위험하다. 우리와 오래된 악연이기도 하고 그렇기에 넌 신시대를 위해 검은 수염을 응징할 테지. 안 그런가 샹크스? 라고 말하며 샹크스가 티치를 응징하기 위해 홀로 티치에게로 향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야지 티치는 너무나도 위험해. 혹여나 세계정부와의 대결에 나타나게 된다면 신시대가 오지 않으면 물론 세계에 대혼란이 찾아올지도 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역시 마르코 녀석이 한 말이 맞군. 이놈을 보좌하는 건 너무나도 힘들어. 하지만 네 결정에 존중하겠다. 넌 우리의 선장이니 말이야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샹크스 역시 웃음을 지으며 나 없는 동안 빨간머리 해적단을 잘 이끌어다오. 뭐 금방 돌아올 테니 말이야 라고 말하며 우선은 술을 마시며 모두가 잠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내 빨간머리 해적단의 술 파티가 끝나게 되었고 빨간머리 해적단 전우는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곧바로 자신의 검 그리폰을 챙겨 어디론가 향했고 벤베크맨은 하늘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며 오늘따라 유독 밤이 깊군 이라고 말합니다. 제2의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사실상 해군은 사상 최초로 전면전에서 패배하였기에 해군의 사기는 매우 크게 떨어졌으며 해군 측에서는 급기야 내부 분열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자시할 수는 없었기에 해군 원수 아카이누는 3대장을 포함한 해군의 주요 전력을 모두 소집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제2의 정상결전 이후 해군의 내부 상황을 모두 잘 알 테지. 무적의 집단으로서 군림해야 할 해군이 이토록 휘척인 적은 처음이다. 모든 해적과 악을 소탕하기 전까지 일말의 틈조차 내비치면 아니 된다 라고 말하며 해군 원수로서 해군의 사기를 복돋아줍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카즈키 원수. 특히 세계의 정점인 철룡인을 학살한 도플라밍고 그 개자식만큼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후지토라가 끼어들며 철룡인을 죽인 것도 중요한 문제이나 전쟁 과정에서 희생된 해군 장병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 역시 시급한 일입니다. 세계정부가 철룡인이 희생되었다는 이유로 별이 된 수많은 목숨을 홀대하고 있으며 유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인데 또다시 해적을 소탕하라는 명분으로 해군을 사지로 몰아넣는다면 그 어떤 군인이 충성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 상층부에서 철룡인 학살 사건이 일어나자 애꿎은 해군에게 화풀이를 하며 제2의 정상결전에서 희생된 해군과 그들의 유가족을 홀대하는 현 상황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로쿠규는 발끈하며 목숨에는 경중이 있는 법이오. 감히 철룡인의 목숨을 앗아간 녀석들이 더욱 지탄받아야 하는 게 맞소. 나도 해군의 희생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하나 당신은 일의 순서를 모르는 것 같군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후지토라는 분노한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며 그것이 정녕 해군이 관철하는 정의라면 나는 더 이상 해군 대장직을 수행할 수 없소. 먼저 하늘로 떠난 전우들에게 미안해서라도 말이오 라고 말하며 자리를 벅차며 회의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스모커 역시 말을 덧붙이며 이 모든 일의 원흉은 결국 해적. 우리끼리 정치질이나 하고 있을 시간 따위 없수다. 사카즈키 원수 빠른 결단을 내려주시길 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갔고 키자루는 이거 완전 개판이구만. 사카즈키 많이 힘들겠는걸 이라고 말했고 아카이노는 들고 있던 종이를 녹여버린 뒤 밀지모자 루피 그 녀석이 등장한 이후 세계의 평화가 깨져가고 있다.
더 이상 그 녀석이 날뛰게 두어선 안 된다 라고 말했고, 쿠로우마 중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군의 힘으로는 밀짚모자의 진격을 막아낼 수 없소. 제2의 정상결전에서 무려 구 3대장이 협공을 했음에도 밀짚모자를 막지 못했지 않소 라고 말합니다.